오늘은 배과수원에서 배꽃이 언제 피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24년째 유기농 배농사를 짓고 계신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세종시에서 오셨다고요? 파주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는 무슨 일로 가셨었나요? 요즘 뭐 금배, 금사과 이런 네,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난해 과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수확량도 적었고 네. 그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사과, 특히 배. 그것에 대한 그 대책으로 정부가 이제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이제 맞지 않다. 농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근본 대책을 먼저 내놓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생산자와 만나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논의한 후에 향후 대책으로 이제 소비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참석한 농민 시위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농민 단체에서 시위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네, 그 네, 자리에 맞습니다. 다녀오신 거군요. 네, 네. 근데 사실 수입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좋지 않아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럼 그 나라는 기후 위기가 안 와? 그럼 그 나라 기후 위기 와가지고 거기도 가격이 오르거나 우리한테 수출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을 어떻게 할지를 네, 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네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농산물이 지역적 특성은 있죠. 그 지역 이제 국가적 특성도 있고 네. 특성에 맞는 과일들도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과일을 어떻게 생산할 건지에 대한 네. 대책 없이 수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맞다고 봅니다. 네,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안 한다. 우리 수확량이 적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못 먹는 거고 수출 못하면 안 해주면은 자 오늘 기후 퀴즈 정답부터 빨리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분들이 쪼로로로록 새싹 문자들이 보이네요. 금사과, 금배, 과일값 폭등 원인으로 이상 기후가 꼽힙니다. 과일꽃이 너무 일찍 폈다가 얼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건데요. 올해는 어떨지 또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배과수원에서 배꽃은 원래 언제 피어날까요? 1번 3월, 2번 4월. 보니까 한종애님 배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꽃도. 올해 봄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작년 가을처럼 흐리고 비 오기를 반복하고 맑은 날이 드무네요. 아까 1580님은 회사 앞에 배과수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하얗게 너무 예쁘게 핍니다. 그러셨는데 퀴즈는 아니지만 9960님 친구랑 바다 보러 가기로 약속만 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옵니다. 내일 가기로 했는데 또 비가 오네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퀴즈 정답도 안 보내시고 이걸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바다는 눈이나 비 오면 좀 더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일부러 비 올 때 가거든요. 9960님 화이팅입니다. 네, 선생님 정답은 배꽃이 3월에 피나요? 4월에 피나요? 4월에 핍니다. 2번 네. 4월이 정답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한 분은 아마 작가님이 따로 문자를 보내실 겁니다. 저는 떨려서 발표를 못하고요. 저희가 힌트 드리면서 벚꽃이 지고 나면 아쉬움을 배꽃으로 달랜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배꽃이 예쁜가요, 선생님? 네, 배꽃이 피면 그 옛날 시 구절도 있죠. 시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빛에서 보는 배꽃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제 넋을 놓고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시피 그 뭐 이화의 월백하여 뭐 이런 시조였나요?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제 혼이 나갈 정도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훨씬 더 어두웠잖아요. 요즘은 이제 농촌은 아직도 좀 있으니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이 이제 어두움들을 좀 밝혀준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네. 밤중에 얼핏 무슨 목련이나 벚꽃이나 이런 게 등불처럼 환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네. 백꽃도 그렇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사실 제가 백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벚꽃, 백꽃을 또 구분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네. 근데 이런 예쁜 백꽃이 갈수록 일찍 피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영농일지를 매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한 배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한 24년 차입니다. 그래서 24년 됐으니까 이제 기록으로 보면 23년의 기록이 있는 거죠. 대체로 빨라진 시기로 보니까 거의 한 20일 정도가 평균 빨라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는 한 25일 정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아까 정답에도 나왔지만 그 4월이 맞는데 지난해는 3월 말부터 꽃봉오리가 백꽃이 터지기 폈어요.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경기도를 기준으로 네. 남쪽은 좀 일찍 피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일찍 피면은 많은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게 냉해가 생긴다, 언다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꽃이 일찍 피면은 선생님 농사 지으면서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백꽃이 일찍 피면은 이제 보통 이제 꽃이 피어서 그 꽃이 피는 이유가 있죠.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꽃이 피는 거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꽃 향기를 맡고 오는 곤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온도가 이제 지상부의 온도, 이제 하늘, 이제 우리 피부로 닿는 온도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네. 저온으로 이제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제 꿀벌만 이제 수정 혹은 뭐 이제 열매를 착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수많은 곤충들이 많거든요. 그 곤충들이 토양에서 이제 그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다양한 뭐 파리류부터 해서 수많은 곤충들이 그 꽃의 향기를 맡고 그 꽃을 오고 가면서 네. 결국은 그 열매가 잘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꿀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 우리가 잘 모르는 무수한 곤충들이 수정의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보통 이제 그 제가 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제 배밭에 네. 백꽃이 핀 배밭에 오시면 웅웅웅 소리가 납니다. 이게 벌 소리만이 아니고 수많은 뭇 곤충들이 그 꽃 주변을 돌면서 그 화분도 채취하고 꿀도 채취하고 네. 이 과정을 꿀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곤충이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곤충이 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꽃이 먼저 피는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열매 맺기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죠. 네. 그리고 지금 기후 문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는데 먼저 꽃이 핀 상황에서 추워졌어요. 네. 다시 이제 우리가 꽃샘 추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해는 많이 추워서 뭐 물이 얼 정도로 많이 추워서 꽃 눈 자체가 다 얼어버려서 실제로 이제 과일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같이 벌어진 거죠. 네. 그 웅웅하는 소리가 꿀벌만이 아니라 모든 곤충들이 같이 내는 소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아름답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슴 뛰는 소리예요. 네. 꽃과 함께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꼭 과수원에 올해는 그런 풍경이 함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년에는 웅웅 소리 없이 꽃만 피어 있는 꽃이 이미 다 추위가 한번 와서 떨어지고 난 뒤에 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곤충들이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그 곤충들이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죠. 번식을 못하는 이런 그 순환 고리가 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24년째 파주에서 유기농 배농사를 짓고 계신 김상기 친환경 농업 협회장님과 기후 위기 과일 농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2236님이 오늘도 기후 출석합니다. 아까 우리 날씨 소식 전해줬던 문지영 캐스터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비 그치면 따뜻한 봄이네요. 보름하고 하루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려집니다 하면서 퀴즈 정답 2번 4월 보내주셨는데 오늘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모르겠네요. 4173님 선물 좀 받아봅시다 그러셨네요.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분께 드리니까 순서가 올 겁니다. 7190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맛있는 저녁 시간 되세요. 7830님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배농사 얘기하니까 더 또 드시고 싶지 않나요? 24년째 파주에서 유기농 배농사 짓고 계신 김상기 친환경 농업협회장님과 기후위기 과일농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안 될 곤충이 꿀벌이라죠. 꿀벌이 멸종되면 지구상의 생물체는 멸망합니다. 그러셨고요. 서령님이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에 나직한 음성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도포자락에 갓쓴 중후한 선비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름다운 배 농사를 항문 닦듯이 오래도록 하면 그렇게 되나요? 얕은 정책에 농민과 국민 대표로 항의를 잘 하고 오셨겠죠. 그러셨는데 선생님 저도 선생님 아까 이화의 월백하고 제가 농담처럼 끼어든 게 진짜 약간 그런 도포자락에 선비 같은 분위기여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네. 말이 좀 늦습니다. 선비처럼. 네. 그 아까 정말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같은 장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보이지 않는 무수한 곤충과 생명체들이 꿀벌과 함께 웅웅 소리를 내는데 그러면서 백꽃이 드디어 이제 수정이 되는 장면. 네. 그게 지금은 백꽃이 일찍 피어버리니까 그 장면을 못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백꽃이 일찍 폈을 때 그 냉해를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선생님 뭐 하셨던 노력이나 날씨를 늦추거나 꽃이 좀 늦게 피게 한다거나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꽃이 늦게 피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제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져서 영하로 떨어지면 곤충 자체가 움직이질 않거든요. 곤충이 움직이질 않으면 일례로 우리가 이제 인공 수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인공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엔 그거 역시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추우면 인공 수정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씨방이라 그러죠. 꽃의 씨방이 얼어서 네. 열매 자체가 맺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실제로 피해가 더 커서 개별적 노력으로는 지금 주변에 이제 불을 피워서 한다거나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연구와 농민 개인으로서 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개별적인 무슨 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꽃이 일찍 피어서 얼어서 꽃은 떨어지고 그 땅의 온도는 낮아서 곤충은 안 나오고 꿀벌도 없고 그 서로 박자가 안 맞는 함께 나타나지 않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냉해는 질서가 깨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질서가 깨지는 거는 그 시기에 그 일을 해야 그 다음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충도 그 시기에 나와야 뭐 이제 사람 입장에서 뭐 익충이다 혹은 네. 해충이다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곤충 입장에서는 온도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벼랑간에 추웠다가 추워서 백꽃이 다 져버리면 그 친구들도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과수 나무에 도움이 되는 이제 벌레들이죠.
뭐 이제 7점 무당벌레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거지만 이 녀석들이 먹이 사슬들이 있어서 서로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질서가 깨지면 다양한 충 피해, 균 피해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대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죠. 예. 그 보이지 않는 곤충들끼리도 서로 먹이 사슬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깨져버리면은 이제 네. 충 피해가 없었던 피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관리해 주는 거는 네. 조금 더 나무나 배나무에 도움이 되는 녀석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이제 나무 잎을 뜯어먹거나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좀 적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간에는 먹이 사슬들이 작동하게 되죠. 예.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과수화상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이것도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가 깨지면서 생긴 일일까요? 사실은 그거는 정부에서도 원인을 분명하게 좀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꿀벌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하고 곤충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설도 있고요. 네. 사람의 어떤 체취나 이렇게 흙, 뭐 호흡에 의해서도 옮겨진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병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파주에도 그 병으로 인해서 사과 가원이 완전 폐농하는. 아하. 그러니까 폐농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로 다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되는. 그렇지 이런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 네네, 거죠.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아하. 현재로서는 네.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기도 사실은 저는 좀 두렵고 궁금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궁금하긴 하지만 배과수화는 결코 드리고 싶지 않은 병이죠. 네, 맞습니다. 과수화상병. 요번에 이제 배값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사과값, 배값. 배가 한가위까지는 안 오르다가 이제 설이 되니까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면 어쨌든 뭐 농사 짓는 농민들은 돈 많이 벌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배값이 올랐을 때 수익이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나요? 괜찮지 않냐 이런 질문은 좀 받았습니다. 네. 쌀 때보다. 그런데 저는 좀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미 피해로 인해서 저도 지난해 한 60% 정도 피해를 봐서 전체 100에서 6은 피해를 보고 4을 가지고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안 맞는 거죠. 배가 이제 하나에 뭐 특정하게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양과 적당한 가격 그런 부분들이 보장될 때 일정하게 보람도 느끼고 그렇지 실제로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양이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자 그러는데 보통 물가가 폭등하면 다 수입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실제로 수입하는데 뭐 이제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는 동의가 될 부분이 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 농산물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산될 건지 지금 기반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없이 수입을 하게 되면 네. 아까 이제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 그 과일을 우리한테 이제 수출하는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의 기후 상황은 늘 맞아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수입도 해야 되고 지금 기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수입을 이야기해야지 무조건적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좀 단순히 농민의 주장이 아니고
과일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이제 점점 폐농을 하게 되잖아요. 네. 농사를 못 짓게 네.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과일류들이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맞아요. 그렇게 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해법이 될 수 아니다.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저희가 그 과일값, 팥값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막 오르면은 네. 소비자들이 이제 싼 걸 찾게 되잖아요. 네, 네. 배를 생산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예전에는 한 집안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한두 분이 보통 있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작은 집, 큰 집, 혹은 뭐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 이렇게 가서 네. 농사를 보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농업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점점 적어서 네. 실제로 그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궁금한 분들 언제든지 농원에 좀 놀러 와서 배도 꽃필 때부터 배도 보고 네. 체험도 좀 하시고 네, 네. 함께 좀 1년을 좀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체험처럼 오셔서 즐기기도 하고 상황도 보고 네. 아이들 같이 함께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음. 예, 그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게 또 다른 생태 교육도 될 테고 네, 네. 그 농산물 가격 특히 과일 가격 얘기할 때 한번 전문가분이 오셔서 유통 구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농민들에게 생산 원가가 도무지 보장이 안 된다. 지금 우리 유통 구조로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요즘은 못난이 농산물이 뜨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생각하실 때 과일 유통 구조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과수 한 나무에 이렇게 정상 과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 과일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봤을 때 별 이상이 없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못난이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이런 것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못난이 과일들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편치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맛을 보거나 먹어보거나 주변 분들과 나눔을 할 때는 못난이 과일을 많이 나누어요. 그리고 못난이 과일이 갖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이제 또 특히나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못난이 과일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해해주는 소비자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하. 뭐 돈을 이게 이제 상품으로서 가치를 느껴 이제 이야기해 주어서라기보다는 네. 농사 짓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 훨씬 더 이제 좀 푸근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못난이 과일은 뭐 덤으로 좀 더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못난이 과일만 좀 찾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상품화를 별도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생산하신 선생님네 농원에 과수원에 배를 살려면 네. 어디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가요? 지금 이제 직거래로 살 수 있나요? 직거래는 이제 생활협동조합 이제 한살림이나 아하. 뭐 이제 두레생협이나 예. 지금 한살림에 주로 이제 직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예. 학교 급식에 이제 주로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서 주로 저희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네, 네. 경기도에서 아이들 친환경 과일 급식한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래 학교에서라도 좀 그런 걸 먹으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요. 이 과일 급식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네,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일 지난해 생산량이 적어서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과일을 먹는데 그 과일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생겨지는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 과일이라도 먹을 거야라고 하는 요구들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심정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 과일 급식 몸에 좋아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네. 과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도 교육이 되고 과수원에 와서도 구경 견학들도 좀 하고 그런 만나고 게 싶어요. 예. 어린이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네. 과수원에서 만나서 요즘 시골에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저도 뭐 이제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네. 젊은 아이 아주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함께 과수원에서 뛰고 이제 곤충도 잡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생산된 배 같이 이제 학교에서 먹는다고 하면 참 네. 이상적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 농촌 견학, 과수원 견학 이런 것도 교육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윤나무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김상기 대표님 혹시 농장이 파평에 있나요? 파평 쪽인가요? 선생님? 파평은 아니고요.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아, 민통선 안에요. 네, 네. 최숙자님은 이 시대 먹이 사슬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야기네요. 비와 눈, 바람, 햇살. 자연의 위치가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갔다 왔는데 과일 코너 가보니까 바나나, 포도, 오렌지, 블루베리, 키위. 우리 과일은 몇 가지 없고 다 수입 과일이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문자 주셨네요. 네. 선생님 생각하실 때 생산 현장에서 달라진 기후에 대응하려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책 제안이든 뭐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까 이제 개인적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기후 문제는 개인이 대응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아도 뭐 우리가 1,000평 잘 가름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농장 1,000평. 근데 보통 좀 한 2,000평 이런 농장을 온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농민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조금 더 농업에 대한 R&D 예산을 좀 놓고 네. 그 데이터를 제대로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이런 온도에는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내놓는 선제적 방식이 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후 약방문일 수 있겠지만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험 제도가 실효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실효가 없어서 실제로는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지만 그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네, 주신다면? 그러니까 피해를 봤을 때 50%를 깔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50% 예, 예. 이상 피해를 봐야 그거를 일로 시작한다. 보상을 거기 해주기 때문에. 시작한다. 네. 그래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거의 폐농해야 50% 받는 보장을 거잖아요.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농민들이 또 보험 가입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좀 만드는 것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길 부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또 보험 제도도 실효에 맞는 좀 피부에 와닿는 보험 제도로 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농민들의 피해 보장 보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언제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좀 선생님께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딱 갖고 있는 선입견이 친환경은 비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금값, 금사과, 금배 현상이 나타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그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피해가 더 크시진 않았을까요?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후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네. 적당한 정도의 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정도지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경로나 유통 과정들이 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가격이 또 오르니까. 가격이 훨씬 더 편차가 생기게 되는
네. 그런 거이실 거고요. 실제로는 30% 정도의 차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이 정도는 한 30% 정도의 차이를 네.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품질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협동조합에서 사는 거는 또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그렇죠. 하면서 네. 네. 품질을 비교한다면 30%보다 더 적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네, 선생님 그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농업을 사실 우리 먹거리 의식주의 시계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는 아주 섬세하고 논리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따지는데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고 먹는 것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 이게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게 되면은 그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파주에서 24년째 유기농 배농사 짓고 계신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